안녕하세요. 저는 김순자입니다. 올해 85살이고요. 서울 강서구에서 고등학생 손자와 단둘이 살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께 정말 믿기 어려운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제 손자가, 아니, 제가 가장 사랑하는 민준이가 제 통장에서 300만 원이 넘는 돈을 가져갔거든요. 처음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아니, 믿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뒤에 숨겨진 진짜 이유를 알고 나서는 제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돈 때문이 아니라 우리 민준이가 그토록 힘들어했는데 제가 전혀 몰랐다는 게 말이에요. 지금부터 말씀드릴 이야기는 모두 사실이에요. 한치의 거짓도 없어요. 혹시 여러분 가정에도 비슷한 일이 있을까봐 미리 알아채시라고 용기를 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함께 살게 된 건 민준이가 중학교 2학년 때부터예요. 아이 부모들이 부산에서 사업을 시작하면서 민준이 학교 때문에 서울에 남게 됐거든요. 처음엔 걱정이 많았어요. 내가 키울 수 있을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민준이는 정말 착한 아이였어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아침밥을 차려주면 할머니 고마워요라고 꼭 말해주고요. 학교 갔다 와서는 숙제부터 하고 저녁에는 제 어깨도 주물러주고 할머니 오늘 용돈 좀 주세요 하면서 얌전히 손 내미는 모습이 얼마나 귀여웠는지 몰라요. 저는 연금 120만 원으로 살지만 우리 손자 주는 건 아까운 줄 몰랐어요. 학원비 60만 원, 용돈 20만 원. 가끔은 게임 아이템 산다고 5만 원, 10만 원씩 더 달라고 하면 그것도 다 줬어요. 할머니가 젊었을 때는 이런 게 없었는데 요즘 애들은 이런 걸로 스트레스 푼다니까 하면서 말이에요. 제가 모르는 세상이지만 우리 민준이가 하고 싶어 하는 거면 다 해주고 싶었거든요. 그땐 정말 행복했어요. 매일 아침 할머니 다녀올게요 하고 나가는 민준이 뒷모습 보면서 아, 내가 이 나이에도 이렇게 보람을 느낄 수 있구나 싶었어요. 민준이는 친구들과도 잘 지냈고 성적도 중간 이상은 했어요. 특별히 문제될 것도 없었고요. 단지 요즘 고등학생들이 다 그렇듯 컴퓨터 게임을 좋아했을 뿐이에요. 할머니, 친구들이랑 PC방 가려고 하는데 그래, 가거라. 돈 모자라면 말해라. 할머니가 더 줄게. 할머니, 고마워요. 정말로. 그런 대화가 일상이었어요. 저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고 민준이도 그런 할머니를 당연하게 여겼죠. 하지만 고등학교 3학년이 되면서 민준이 표정이 조금씩 어두워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수능 스트레스인 줄 알았어요. 민준아, 공부 때문에 힘들지? 아니에요, 할머니. 괜찮아요. 그렇게 대답하곤 했지만 뭔가 달라지고 있었어요. 예전처럼 밝게 웃지도 않고 자주 한숨을 쉬고 밤늦게까지 컴퓨터 앞에 앉아 있는 시간이 늘어났어요. 그리고 용돈을 달라고 하는 횟수도 늘어났어요. 할머니, 이번 주에 돈이 좀 더 필요해요. 얼마나? 10만 원만. 전에는 한 달에 20만 원이면 충분했는데 어느새 일주일에 10만 원씩 달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아무 생각 없이 줬어요. 고3이니까 더 필요한 게 있나 보다 싶어서요. 하지만 그때 더 관심을 가져봤어야 했어요. 우리 민준이에게 뭔가 일이 생기고 있다는 걸 알아챘어야 했는데 그날은 2024년 10월 15일 화요일이었어요. 평생 잊을 수 없을 날이죠. 평소처럼 약국에 들렀다가 은행 ATM에서 통장 정리를 하려고 했는데 잔고가 15만 원이라고 나오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라서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분명히 지난달 말에는 350만 원이 있었는데 335만 원이 사라져 있었어요. 손이 너무 떨려서 거래 내역을 제대로 보기도 힘들었어요. 9월 30일 50만 원 출금, 10월 5일 80만 원 출금, 10월 8일 70만 원 출금, 10월 12일 100만 원 출금. 이게 대체 뭔가? 누가 내 돈을? 누가? 제 카드는 항상 제가 가지고 다니고 비밀번호도 저만 알고 있는데. 그런데 문득 생각났어요. 민준이가 가끔 심부름 시킬 때 제 카드로 돈 뽑아오게 했던 일들이요. 그때 비밀번호를 알려줬었거든요. 하지만 설마 우리 민준이가?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절대 그럴 아이가 아니야. 집에 돌아오는 길에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민준이가 컴퓨터 앞에서 게임을 하고 있었어요. 평소보다 훨씬 심각한 표정으로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제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설마, 정말 설마. 저는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몰라서 조심스럽게 다가갔어요. 민준아, 요즘 용돈이 부족하니? 순간 민준이 얼굴이 확 하얗게 변하더니 갑자기 울음을 터뜨리는 거예요. 할머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그 순간 알았어요. 정말로 우리 민준이가 한 일이구나. 하지만 화를 낼 수가 없었어요. 저보다 민준이가 더 많이 울고 있었거든요. 민준아, 왜 그랬어? 할머니한테 말하지 않고? 민준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할머니, 게임 때문에 급해요. 정말 급했어요. 게임? 게임이 뭐길래 할머니 돈을 가져간 거니? 그때부터 민준이가 털어놓은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민준이의 고백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복잡하고 무서웠어요. 할머니, 저 게임에서 사기를 당했어요. 단순히 게임 아이템을 사려고 한 게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정말 좋은 아이템 준다고 해서 10만 원을 보냈는데 그 다음에 또 돈을 달라고 하고 안 주면 제 계정을 삭제하겠다고 협박했어요. 협박? 누가 우리 민준이를 협박해? 게임에서 만난 사람들이에요. 처음엔 친하게 지냈는데 나중에 보니까 전문적으로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민준이 말로는 온라인 게임에서 만난 사람들이 처음에는 정말 친절했대요. 게임도 잘 가르쳐주고 좋은 아이템도 나눠주고. 그런데 한 달 정도 지나니까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다고 해요. 너 고등학생이지? 용돈 많이 받나? 이런 식으로 개인정보를 캐내고 이 게임에서 진짜 잘하려면 이런 아이템이 있어야 해. 10만 원만 투자하면 되라면서 돈을 요구했대요. 민준이가 처음에는 거절했는데 그들이 내가 지금까지 쌓아온 캐릭터 다 삭제해버린다. 내 개인정보 다른 게임에 다 퍼뜨린다고 협박을 했대요. 할머니, 그 사람들이 제 개인정보까지 알아내서 학교에 소문낸다고 할머니한테 말한다고. 그래서 계속 돈을 줬어요. 더 무서운 건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처음에 10만 원 주니까 이제 끝이야 라고 했는데 일주일 후에 또 연락이 와서 내가 우리 조직에서 빠지려면 50만 원을 더 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할머니 통장에서 50만 원을 뽑았어요. 그런데 그것도 끝이 아니었어요. 또 다른 이유로 80만 원, 70만 원 계속 요구했어요. 제가 발견한 마지막 100만 원은 가장 심각한 협박 때문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저희 집 주소까지 알아냈어요. 그리고 돈 안 주면 할머니한테 직접 찾아간다고 했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100만 원을 준 거예요. 민준이가 울면서 계속 말했어요. 할머니 카드로 돈을 뽑을 때마다 죽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 사람들이 너무 무서웠어요. 정말로 할머니한테 해를 끼칠 것 같았어요. 그제야 이해가 됐어요. 민준이가 왜 그렇게 표정이 어두웠는지, 왜 밤늦게까지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는지. 그럼 왜 할머니한테 말하지 않았니? 할머니가 도와줄 수 있었잖니? 부끄러웠어요. 할머니가 저를 위해 그렇게 아껴주시는데 제가 사기를 당했다고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무서웠어요. 17살 아이가 그 모든 걸 혼자 감당하려고 했던 거예요. 어른들도 당하기 쉬운 온라인 사기에 우리 민준이가 혼자서 맞서고 있었던 거죠.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제가 민준이에게 돈을 아무리 많이 줘도 정작 민준이 마음은 헤아리지 못했구나. 민준이가 얼마나 외로웠을지, 얼마나 무서웠을지. 다음 날 저는 민준이와 함께 경찰서에 갔어요. 처음에는 민준이가 할머니, 그 사람들이 보복할 수도 있어요 라며 말렸지만 저는 단호했어요. 민준아, 이런 나쁜 사람들을 그냥 두면 다른 아이들도 피해를 당해. 우리가 신고해야 해. 경찰서에서 담당 경관님이 민준이 얘기를 들어보시더니 심각한 표정이 되었어요. 이건 최근에 정말 많이 늘어나고 있는 범죄예요. 온라인 게임을 통해서 청소년들을 노리는 조직적인 사기죄입니다. 경관님 말씀으로는 요즘 이런 수법이 너무 교묘해졌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정말 친하게 지내다가 나중에 돈과 관련된 제안을 해요. 그리고 한 번 돈을 받으면 계속 더 요구하죠.
거절하면 협박을 하고요. 더 충격적인 건 민준이 같은 피해자가 한 달에만 수십 명씩 신고된다는 거였어요. 특히 고등학생들이 주 타겟이에요. 부모님한테 말하기 어려우니까 계속 당하게 되죠. 경관님이 민준이한테 물어보셨어요. 혹시 그 사람들이 다른 아이들 얘기도 했나? 네. 저 말고도 몇 명 더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전문가들이니까 절대 잡히지 않는다고 자랑했어요. 조사 결과 민준이를 괴롭힌 사람들은 정말로 전문적인 사기 조직이었어요. 20대 남성 3명이 각각 역할을 나누어서 여러 게임에서 동시에 활동하고 있었대요. 한 명은 처음에 접근해서 친해지는 역할, 한 명은 돈을 요구하는 역할, 한 명은 협박하는 역할. 이런 식으로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었어요. 이 조직이 지금까지 속인 청소년만 해도 50명이 넘어요. 총 피해 금액은 5천만 원 정도로 추정됩니다. 5천만 원이요? 50명의 아이들이 저희 민준이처럼 고통받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더 놀라운 건 이들이 아이들의 개인정보를 정말로 많이 수집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학교, 주소, 부모 직업까지. 협박에 사용하기 위해서 미리 조사해둔 거죠. 실제로 몇몇 아이들 집에 택배로 협박 편지를 보내기도 했어요. 그 말을 들으니까 소름이 끼쳤어요. 정말로 우리 집까지 찾아올 수 있었던 거네요. 경관님이 말씀하시길 다행히 민준이가 제공한 정보 덕분에 그 조직을 잡을 수 있을 것 같다고 하셨어요. 게임 내 대화 기록, 계좌번호, 전화번호. 이 정도면 충분한 증거가 됩니다. 수사는 빠르게 진행됐어요. 일주일 후에 연락이 와서 그 사기 조직 3명을 모두 검거했다고 하더라고요. 할머니 민준이 덕분에 다른 아이들도 구할 수 있었어요. 정말 잘하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제일 궁금한 건 따로 있었어요. 그럼 우리가 빼앗긴 돈은 돌려받을 수 있나요? 그게 이미 대부분 써버려서 회수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손해배상 청구는 할 수 있어요. 돈을 돌려받는 건 어렵다고 했지만 저는 상관없었어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었거든요. 그날 밤 민준이가 제게 와서 말했어요. 할머니 정말 죄송해요. 그리고 고마워요. 뭘 고맙다고 그러니? 할머니가 저를 믿어주시고 도와주셔서요. 다른 친구들은 부모님한테 혼나기만 했는데 그 말을 들으니까 가슴이 뭉클했어요. 우리 민준이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민준아, 앞으로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할머니한테 먼저 말해라. 할머니가 항상 내 편이야. 네, 할머니. 약속해요. 사기 조직을 신고하고 나서 일주일 후 민준이 담임 선생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할머니, 민준이 일로 한번 학교에 와주실 수 있을까요? 무슨 일인가 싶어서 학교에 갔더니 담임 선생님이 심각한 표정이었어요. 할머니, 사실 민준이 문제가 사기 때문만은 아닌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이세요? 요즘 민준이 친구들 사이에서 돈 문제로 갈등이 좀 있었거든요. 선생님 말씀으로는 민준이가 친구들한테 돈을 빌려달라고 했던 적이 여러 번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갚지 못해서 친구들과 사이가 나빠졌대요. 그리고 민준이가 PC방에서 돈을 너무 많이 쓴다고 친구들이 걱정을 했어요. 하루에 5만 원, 10만 원씩. 하루에 5만 원씩 PC방에서요? 저는 민준이가 일주일에 한두 번 가는 줄 알았는데. 할머니가 모르실 수도 있지만 민준이가 게임에 정말 많이 빠져 있어요. 수업 중에도 게임 생각만 하고 성적도 많이 떨어졌고요. 그제야 알았어요. 사기를 당한 것도 문제지만 그 전부터 민준이가 게임에 중독돼 있었던 거예요. 선생님, 그럼 민준이가 게임 때문에 공부를 제대로 못하고 있었던 건가요? 네, 안타깝게도 그래요. 작년만 해도 성적이 중상위권이었는데 올해 들어서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집에 돌아와서 민준이와 진지한 대화를 했어요. 민준아, 선생님이 내가 게임을 너무 많이 한다고 하시는데? 민준이가 고개를 숙였어요. 할머니, 죄송해요. 민준아, 솔직히 말해봐. 넌 지금 게임 없으면 못 사는 거지? 한참을 고민하던 민준이가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할머니, 저도 모르겠어요. 게임을 안 하면 너무 불안해요. 친구들은 다 좋은 아이템 갖고 있는데 저만 없으니까. 뒤처지는 것 같아서. 그래서 사기꾼들 말에 넘어간 거구나. 네. 그 사람들이 처음에는 정말 좋은 아이템을 공짜로 줬어요.
그래서 믿었어요. 민준이 얘기를 들어보니 요즘 고등학생들 사이에서는 게임 아이템이 일종의 사회적 지위를 나타내는 거더라고요. 비싼 아이템을 가진 아이들이 인기가 많고 없는 아이들은 왕따를 당하기도 한다고. 민준아, 그럼 넌 친구들한테 인정받고 싶어서 그렇게 게임에 매달린 거야? 네. 그리고 게임할 때만 스트레스가 풀려요. 수능 준비도 힘들고 미래도 불안하고 게임 속에서만 제가 강해질 수 있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우리 민준이가 겉으로는 멀쩡해 보였지만 속으로는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구나. 민준아, 그럼 이제 어떻게 할까? 게임을 아예 그만둘 수는 없겠지? 할머니, 저도 게임을 줄이고 싶어요. 하지만 혼자서는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민준이와 함께 상담센터를 찾아갔어요. 게임 중독 전문 상담사가 있는 곳이었거든요. 청소년 마음치료센터라는 곳이었어요. 상담사는 30대 초반의 젊은 여자 선생님이었는데 민준이 얘기를 아주 진지하게 들어주셨어요. 민준아, 내가 게임에 빠진 건 게임 자체가 문제가 아니야. 현실에서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 때문인 거야. 상담사 선생님이 설명해 주시길, 요즘 청소년들이 게임 중독에 빠지는 이유는 현실에서의 스트레스, 외로움, 성취감 부족 때문이라고 하셨어요. 민준이는 고3이라는 압박감, 또래들과의 경쟁, 미래에 대한 불안, 이런 것들을 게임으로 해소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게임 속에서는 돈만 있으면 쉽게 강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점점 더 많은 돈을 쓰게 되는 거고요. 정확한 분석이었어요. 민준이도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제가 물어봤어요. 일단 게임 시간을 단계적으로 줄여야 해요. 그리고 게임 대신 할 수 있는 다른 활동을 찾아야 하고요. 상담사 선생님이 민준이한테 물어보셨어요. 민준아, 게임 말고 좋아하는 게 뭐가 있니? 요리하는 거 좋아해요. 그리고 운동도. 그럼 요리 학원이나 헬스장에 다녀보는 건 어때? 저는 즉시 찬성했어요. 민준아, 할머니가 등록해줄게. 뭐든 하고 싶은 거 해봐. 그렇게 민준이는 주 3회 요리 학원과 헬스장을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게임 시간은 하루 2시간으로 제한했어요. 처음에는 힘들어했어요. 게임을 못하니까 손이 떨리고 불안해하더라고요. 하지만 2주 정도 지나니까 조금씩 변화가 보였어요. 표정이 밝아지고 저랑 대화하는 시간도 늘어났어요. 할머니, 오늘 요리 학원에서 파스타 만들기 배웠어요. 할머니한테 해드릴게요. 정말? 우리 민준이가 요리도 할 줄 아네? 민준이가 직접 만든 파스타를 먹으면서 저는 눈물이 날 뻔했어요. 우리 손자가 이렇게 성장하고 있구나. 상담사 선생님은 저한테도 조언을 해주셨어요. 할머니, 민준이한테 돈을 주실 때도 조금 더 신경을 써주세요. 무조건 주지 마시고 뭘 하는데 쓸 건지 물어보시고요. 그리고 민준이가 힘들어할 때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않도록 자주 대화를 나누세요. 맞는 말이었어요. 저는 민준이한테 물질적인 건 아낌없이 줬지만 정작 마음을 나누는 시간은 부족했거든요. 그날부터 저는 민준이와 저녁 식사를 하면서 하루 있었던 일을 서로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민준아, 오늘 학교에서 뭐 재밌는 일 없었어? 할머니, 저희 반에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요. 그렇게 대화를 나누다 보니 민준이가 평소에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었어요. 할머니, 저 대학 가면 할머니 혼자 계시는 거 걱정돼요. 그런 걸 걱정하고 있었구나. 할머니는 괜찮으니까 너는 내 꿈을 펼쳐봐. 상담을 받기 시작한 지 2개월 후 민준이는 정말 많이 변했어요. 가장 큰 변화는 게임에 대한 집착이 줄어든 거였어요. 예전에는 집에 오자마자 컴퓨터 앞에 앉았는데 이제는 먼저 숙제를 하고 저랑 얘기를 나누곤 했어요. 할머니, 오늘 요리 학원에서 새로운 친구를 만났어요. 정말? 어떤 친구인데? 저처럼 요리사가 꾸민 친구예요. 같이 연습하기로 했어요. 새로운 친구들도 사귀고 새로운 꿈도 생겼어요. 민준이가 요리사가 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할머니, 저 나중에 요리사 되어서 할머니한테 맛있는 음식 많이 해드릴게요. 그래. 할머니가 기대할게. 성적도 조금씩 올랐어요. 게임에 쏟던 시간을 공부에 투자하니까 당연한 결과였죠. 무엇보다 가장 좋았던 건
민준이가 저한테 무엇이든 털어놓게 된 거예요. 할머니, 오늘 친구랑 작은 다툼이 있었어요. 무슨 일이니? 제가 게임 얘기를 계속해서 친구가 지겨워했어요. 앞으로는 조심해야겠어요. 이런 사소한 일들까지 다 말해주니까 저는 우리 민준이가 어떻게 지내는지 확실히 알 수 있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놀라운 건 민준이가 다른 친구들을 도와주기 시작한 거예요. 할머니, 제 친구 중에 저처럼 게임 때문에 고민인 애가 있어요. 제가 상담센터 소개해줘도 될까요? 물론이지. 좋은 일이야. 민준이가 자기 경험을 바탕으로 친구들한테 조언을 해주고 때로는 저희 집에 데려와서 제가 해주는 얘기도 들려주곤 했어요. 할머니가 저를 어떻게 도와주셨는지 친구들한테도 얘기해주세요. 그럴 때마다 저는 뿌듯했어요. 우리 민준이가 이제 다른 사람을 도울 줄 아는 아이가 됐구나. 6개월이 지나고 민준이는 완전히 다른 아이가 되어 있었어요. 물론 가끔 게임도 하지만 이제는 적당히 즐기는 정도였고 다른 활동들과 균형을 잘 맞추고 있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저와 민준이 사이의 신뢰가 더욱 깊어진 거예요. 할머니, 그때 제가 할머니 돈을 가져간 일. 평생 후회할 거예요. 하지만 그 일 때문에 오히려 저희가 더 가까워진 것 같아요. 민준아, 할머니도 그때 일로 많은 걸 배웠어. 너한테만 돈을 주는 게 사랑이 아니라 너의 마음을 알아주는 게 진짜 사랑이라는 걸 깨달았지. 그 사이에 저희를 괴롭혔던 사기 조직에 대한 재판도 진행됐어요. 법정에서 만난 그 사람들은 생각보다 평범해 보였어요. 다 20대 청년들인데 왜 이런 나쁜 짓을 했는지. 재판장에서 주범이 한 말이 충격적이었어요. 저희는 그냥 게임 아이템을 파는 사업을 했을 뿐이에요. 애들이 스스로 돈을 줬던 거고. 변명도 제대로 안 되는 소리였죠. 협박하고 위협해서 돈을 뜯어낸 주제에. 검사가 말했어요. 피고인들은 온라인 게임을 이용해 50여 명의 청소년으로부터 총 5천만 원을 사취했습니다. 특히 피해자들이 미성년자라는 점을 악용한 악질적인 범죄입니다. 재판 결과 주범은 징역 3년, 나머지 2명은 징역 2년씩 선고받았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이들이 가지고 있던 다른 피해자들 명단이 공개되면서 비슷한 피해를 당한 가족들이 서로 연락을 주고받게 된 거예요. 저희처럼 손자가 당한 할머니도 계시고 아들이 당한 부모님들도 계시고 모두 비슷한 고민을 안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온라인 사기 피해 가족 모임을 만들었어요. 한 달에 한 번씩 만나서 서로 경험을 나누고 새로운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예방 활동도 하고요. 민준이도 가끔 그 모임에 나와서 자기 경험을 얘기해줘요. 저처럼 당하지 마세요. 뭔가 이상하면 무조건 부모님이나 할머니한테 말씀드리세요. 그런 민준이를 보면 정말 자랑스러워요. 자기가 당한 아픈 경험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 나누는 거니까요. 사건이 완전히 마무리된 지 1년 후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어요. 할머니, 저희가 특별한 표창을 드리고 싶어서 연락드렸습니다. 무슨 표창인가 해서 가보니 모범 시민상이라는 걸 주시더라고요. 할머니와 민준이 덕분에 대형 사기 조직을 검거할 수 있었고 다른 많은 청소년들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경찰서장님이 직접 상을 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특히 할머니께서 민준이를 혼내지 않고 함께 해결해 나가신 것이 정말 모범적이었습니다. 그날 민준이도 함께 상을 받았어요. 용기 있는 청소년상이라고. 민준이가 처음에는 피해자였지만 나중에는 다른 친구들을 도와주는 조력자가 되었습니다. 상을 받으면서 제가 한 말은 간단했어요. 저는 그냥 제 손자를 믿어준 것뿐이에요. 아이들이 실수를 했을 때 혼내기보다는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함께 생각해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날 이후로 가끔 언론에서 인터뷰 요청이 와요. 신문, 라디오, TV에서 저희 이야기를 다루고 싶다고. 처음에는 부담스러웠는데 상담사 선생님이 말씀하시길 이런 이야기가 더 많이 알려질수록 비슷한 피해가 줄어들 수 있어요 라고 하셔서 하게 됐어요. 지금은 그 사건이 일어난 지 2년이 지났어요. 민준이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요리 관련 전문대학에 진학했어요. 할머니, 저 장학금도 받았어요. 성적이 많이 올라서 장학생으로 뽑힌 거예요. 게임에 빠져 있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죠. 민준이는 지금도 일주일에 한두 번은 요리를 해서 저한테 가져다 줘요.
할머니, 이번에는 한식 요리 배웠어요. 갈비찜 어때요? 우와, 정말 맛있다. 우리 민준이가 이제 진짜 요리사네. 민준이 꿈은 나중에 제 이름을 따서 순자 할머니 밥집을 여는 거래요. 할머니가 해주신 사랑을 다른 사람들한테도 나눠주고 싶어요. 정말 기특한 아이죠? 그리고 저희는 지금도 온라인 사기 피해 가족 모임 활동을 계속하고 있어요. 모임이 점점 커져서 지금은 100가족 정도가 참여하고 있어요. 매달 강연회도 열고 청소년들을 위한 상담도 해주고 민준이도 대학생이 되어서 후배들한테 자기 경험을 나눠주곤 해요. 여러분, 온라인에서 누군가 돈을 달라고 하면 무조건 의심해보세요. 그리고 부모님이나 가족분들한테 꼭 상의하세요. 제가 가장 뿌듯한 건 저희 때문에 비슷한 피해를 당하는 가정이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는 중학생 엄마가 연락을 주셨어요. 저희 아이가 게임에서 이상한 사람을 만났는데 할머니 얘기를 듣고 바로 신고했어요. 정말 감사해요. 이런 연락을 받을 때마다 저는 그때의 고통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모든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째, 아이들이 실수를 했을 때 무조건 혼내기보다는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함께 생각해 보세요. 저희 민준이도 처음에는 저를 실망시킬까봐 무서워서 말을 못했거든요. 둘째, 요즘 온라인 세상은 정말 복잡해요. 어른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새로운 형태의 범죄들이 계속 생기고 있어요. 아이들과 자주 대화하면서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관심을 가져주세요. 셋째, 돈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음을 나누는 게 더 중요해요. 저는 민준이한테 돈은 아낌없이 줬지만 정작 민준이 마음은 제대로 알지 못했어요. 넷째, 혹시 여러분 주변에 비슷한 일을 겪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상담센터든 경찰서든 저희 같은 모임이든 도움의 손길은 생각보다 많아요. 마지막으로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아무리 힘든 상황이라도 함께하면 분명히 해결할 수 있어요. 저희도 그렇게 해냈거든요. 지금 저는 87세가 됐어요. 민준이는 대학교 2학년이 되었고 여전히 요리사의 꿈을 향해 열심히 달려가고 있어요. 가끔 민준이가 저한테 말해요. 할머니, 그때 일이 없었다면 저는 지금도 게임에만 빠져 있을 거예요. 오히려 감사해요. 저도 같은 마음이에요. 그 힘든 시간이 있었기에 지금의 우리가 있을 수 있었거든요. 혹시 지금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꼭 기억하세요. 문제가 생겼을 때 서로를 원망하지 말고 함께 해결책을 찾아보세요. 그리고 절대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도움을 요청하세요. 85세 할머니가 손자와 함께 사기 조직을 물리칠 수 있었는데 여러분도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든 가정에 평화와 행복이 가득하길 바라요.